자, 오늘은 정말 영양 만점 반찬을 또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코다리 조림과 네. 말린 도토리묵 볶음입니다. 네. 코다리. 그래서 코다리 아시죠? 네. 많이 이제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이제 북어랑 틀리게 한 15일 정도 건조가 돼서 약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냉동으로 많이 유통을 해요. 네. 예전에는 4마리씩 실제로 코에 껴서 이렇게 줄이 연결된 걸 팔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토막 치거나 이렇게 다 갈라놓고 손질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손질이 덜 된 것이 있다 그러시면 요거 이렇게 비늘을 한번 칼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이렇게 슬슬슬슬 긁었어요. 앞뒤로. 네. 그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이제 물기를 뺐고 여기 지느러미를 조금 이제 자르시는데 지느러미 자르실 때 꼬리 방향에서 가위를 넣으시면 지느러미 자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기 가위에 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 잘라내시고 너무 크면 다시 한번 이제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놨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 코다리의 식감이 좀 쫄깃쫄깃한 맛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너무 동태같이 덜 건조가 된 게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말려진 게 있는데 좀 더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 하시면 사갖고 와서 이렇게 손질하셔가지고 소쿠리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베란다나 이런데 좀 서늘한 데다가 하루 정도 두세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요거 조금 하루 정도 더 말렸다 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손질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 오늘 보통 생선 조림하면은 무 많이 쓰는데 오늘은 감자. 감자가 들어가요? 요즘 또 햇감자 나와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이제 썰어 주시는데 한 1cm 두께로 도톰하게. 너무 얇게 하시면 다 부서져요. 그것도 너무 두꺼우면 또 코다리는 잠깐 익으면 되는데 요것만 또 오래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자를 그래서 이제 주먹만한 거 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 그래서 양파도 채 썰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생선 조림이니까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파도 다 이렇게 이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보통 이제 약간 매콤 칼칼하게 하실 때도 고추장보다는 간장으로 해주시는 게 저는 한국 요리 하는 입장에서 간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미료이자 간할 수 있는 양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장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넣어서 칼칼한 맛 이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좀 넣으세요. 뭐 맛술 넣으셔도 되고 뭐 청주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술 이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물엿. 네, 올리고당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넣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단맛으로 설탕 이제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 다진 거 했는데 코다리가 사실은 안 비려요. 아, 근데 그래요? 나는 그래도 좀 약간 비린내에 민감하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뭐 넣으면 좋을까요? 청주? 생강. 네, 그래서 그렇죠, 다진 생강. 거 넣으시든지 뭐 요즘은 생강 가루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해서 이제 요렇게 잘 섞었어요. 정말 이렇게만 만들다면 그 나무 국물까지 네. 싹 비우게 되지 않는 황금 레시피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레시피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은 집에서 정말 맛깔난 코다리 조림을 만드실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 준비했는데 이제 한번 조리하러 불 옆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거 조리면 끝나는 거죠? 네네. 자, 이동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이제 냄비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감자 준비됐고 그 다음에 이거 동시에 같이 넣고 하면 코다리 살은 다 부서지는데 감자가 너무 안 익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냄비에다가 감자를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밑국물, 멸치국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부시는 거예요. 집에서 쓰시는 멸치국물, 다시마 국물 분량은 감자가 잠길 만큼 저는 이렇게 감자 2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1컵 반 정도 이제 넣고 이제 뚜껑을 덮고 불을 켜서 요거를 끓이시는데 팔팔팔 끓기 시작해서 딱 5분. 5분. 예, 그럼 이제 감자가 익어요. 그래서 감자가 제가 좀 살캉해져야 네, 되죠.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감자를 이제 익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감자가 자 이렇게 이제 익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좀 남겨두네요. 네네. 그리고 코다리에도 그래서 감자가 익은 상태에 자 이렇게 해서 감자 대신에 무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시래기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다른 재료 넣으셔도 되세요. 취향에 따라 뭐든지 네, 도전해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고 네. 그다음에 또 남은 양념장 살살살. 네, 살살살 발라주시는 거죠. 사실 코다리만 있으면 다 집에 냉장고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비린내 날라가고 좀 더 맛 좋아지라고 이제 양파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니까 무가 됐든 감자가 됐든 먼저 한번 끓인 다음에 코다리를 올리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추도 칼칼하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 이제 파도 넣고 한 소금 푹 끓여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뚜껑 덮어서 5분. 5분 정도. 네. 자, 그럼 우리 코다리 조림이 맛있게 졸여질 동안 저희 계속해서 말린 도토리묵 볶음도 계속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도토리묵 볶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이게 묵 드시고 남으면 보관하다가 쉬기도 하고 맞아요. 변질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렸어요. 이제 건조기에 한 뭐 6, 70도 정도 하셔가지고 굵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제 뭐 하루면은 충분히 쫀득하게 이제 마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어설프게 말려놓으시면 보관하다 또 상해요. 아. 그래서 좀 두고 먹겠다 하시면 이렇게 바짝 말린 거. 그리고 이제 호박도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요거를 호박 이거 좀 가운데 C 부분 들어가면 물러지기도 해서 저는 요거를 이제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 깎아서 하시면 돌려깎기. 좋은데 요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죠.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깎고 너무 가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2바퀴 정도 이렇게 보면 씨가 이렇게 쭈루룩 보이죠. 네. 그래서 씨 있는 부분은 나중에 뭐 된장찌개 이런 데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채를 썰었어요. 근데 이거 돌려깎기 못 하셔갖고 또 무서워서 네. 또 힘들어 하시면 이렇게 이제 썰어주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네, 요걸 그냥 4등분으로 자르셔서 속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시고 좀 도톰하긴 하지만 그냥 난 편하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묵 모양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완성되면은 다 네, 비슷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볶으실 때 양념 이제 넣고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념 이제 한번 만들어 네. 볼게요. 네. 굴소스. 볶음 요리 이제 요즘 네. 많이 쓰시니까 이제 굴소스 집어넣고요. 굴소스에다가 이제 간장 같이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장도 굴소스도 간이 있고 간장도 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엿. 뭐 올리고당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물엿이나 올리고당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맛술 좀 맛술, 넣을게요. 예.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다 볶으시고 나중에 조금 싱겁다 하시면은 소금 간 살짝. 예. 근데 채소 볶으실 때 소금 간 좀 하시면 네. 그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린 도토리묵이 네. 또 식감이 재밌어서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달콤 짭조름한 양념이 더해지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네.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가는 레시피를 기억해 주시면은 정말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묵 이제 삶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불옆으로 가볼까요? 네. 물을 이렇게 팔팔 끓일 끓이세요. 그래서 이제 팔팔 끓이는 물에 이렇게 이제 묵을 넣으시고 지금 한 100g 정도 네. 이제 삶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불 켜신 상태에서 중불에서 그냥 끓고 있죠. 네. 5분간 끓이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5분 시간 딱 보시고 5분 되면 불을 끄시고 얘가 좀 식을 때까지 두세요. 1, 20분. 그래서 여름에는 10분이면 되고 요즘은 아직 기온이 서늘하니까 20분 정도 되면 하나 딱 꺼내서 이렇게 휘어보거나 이렇게 잘라보시면은 안에가 색깔이 똑같이 이제 불려진 게 느껴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은 말라 있을 때는 이제 색깔 차이가 있고 보면은 정말 쫀득쫀득. 예. 예, 그래서 안에 잘라보면 예. 색깔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흐르는 물에 이제 5분 삶아서 물 20분 식혀뒀다가 이걸 물에 한 서너 번 헹궜어요. 그러면은 도토리의 떫은 맛도 빠지고 훨씬 더 맛이 깔끔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볶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식용유 기름 조금 이제 둘러주시고요. 채소마다
약간 익는 시간들이 틀려요. 그래서 뿌리 채소부터 먼저. 당근 먼저? 네, 당근. 저는 이제 좀 당근이 좀 뻣뻣할 것 같아서 이제 당근부터. 너무 막 팬 강하게 안 달구셔도 돼요. 이거 계속 안에서 팬에서 이제 볶으실 거라 지금 보면 이제 뽀글뽀글 이제 온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당근 그리고 표고 좀 볶으면 쫄깃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표고 옛날에는 네. 이 양파 네.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네. 찹쌀떡 메밀묵 팔던 사람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네. 너무 예스럽네요. 그거 벌써 그거를 아세요? 저는 네. 굉장히 어릴 때였거든요. 아, 네. 오늘 뱃속에 있을 때였었나? 네. 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찹쌀떡, 메밀묵. 맞아요. 이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렇죠. 네. 요즘은 너무 먹을 게 흔하니까 네. 그런 옛날 정치들은 없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 호박, 애호박. 호박. 요것도 뭐 당근 대신에 파프리카, 뭐 호박 대신에 피망, 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다가 채소에는 이제 소금 간을 살짝 해줘야죠. 많이 넣지 마시고 네. 가볍게 이제 한두 번. 묵이 다이어트 도토리묵 다이어트 그쵸, 식품 예. 맛이죠. 그래서 채소 듬뿍 해서 드시면 씹는 느낌이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소가 이제 잘 익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묵을 넣고 이제 볶으시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푸짐하네요. 네. 채소 볶으실 때는 불 조절 강한 불에서 하시고 채소는 이렇게 묵 들어가면 이제 불을 좀 줄이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묵 부으면서 놀랐지만 네. 양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말린 도토리묵 네. 볶음을 만든 다음에 이게 좀 남으면 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게 이거 있을까요? 말리신 거는 버섯 같은 거 같이 넣고 조림, 장조림처럼 조림, 네. 졸여 드셔도 맛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아직은 날씨 쌀쌀하니까 네. 뜨거운 멸치국물 부어가지고 묵밥 형태인데 이렇게 말린 걸로 묵밥 해도 괜찮다, 예. 더 쫄깃쫄깃 식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볶아주고 나면 이때 이제 양념장. 그러니까 이번 주 다 선생님께서 네. 해주신 이 양념장을 보면은 네, 자극적이지 않은 네, 그리고 최대한 원래 본연의 식재료의 맛을 또 살리고 네.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매콤한 맛 이런 거는 기호에 따라서 약간 조절해서 뭐 고추 이런 그렇죠, 걸 예. 한두 개로 조절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깨 있으면 깨도 좀 깨를. 넣으시고 나는 뭐 풍미를 조금 더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참기름도 살짝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담아볼게요. 하겠습니다. 우리 흔하게 드시는 묵인데 좀 달라요. 요리 같죠. 예. 네. 사실 도토리묵은 이렇게 볶음보다는 네. 더 이렇게 좀 가볍게 먹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무쳐서 많이 드시고요. 예. 뭐 상추나 이런 채소들 넣고 많이 무쳐서 드시고 그냥 양념장 껴줘서 드시는데 맞아요. 조금 이제 저는 묵 써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무쳐 먹고 양념장 먹고 꼭 남아요. 그러면은 말렸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아무 때나 요리하고 싶으실 때 해서 드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늘 묵은 식사 전이나 네. 좀 약간 주변에 두는 엑스트라였다가 네네. 이렇게 되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린 도토리묵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이 매력적인 말린 도토리묵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코다리 조림이 맛있게 졸여졌는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맛있는 냄새 나죠? 올라와요, 네. 예. 이제 한번 뚜껑 이렇게 열어볼게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뚜껑 여시고 5분 지나면 이렇게 이제 뚜껑 여셔가지고 그러면 양파랑 이렇게 네. 재료들이 숨이 죽어요. 예. 그러면은 밑에 있는 양념들 위에다 이렇게 이제 껴져가면서 마무리하시고 제가 아까 양념에 참기름 안 넣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참기름 조금 이렇게 둘러서 살짝, 예, 향긋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물을 한두 번 껴줘 주시면 훨씬 더 윤기가 잘 나거든요. 예.
더 먹음직스럽게. 이제 야, 한번 그냥 군침이 그냥 도네요. 네, 남은 네. 국물에 밥도 비벼 드시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코다리가 좀 이렇게 건조가 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부서지거나 그쵸, 하지 예. 않아요. 예, 그래서 드시기 좋거든요. 그래서 푸짐하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떠서 보여드리지만 네.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드신 다음에 네. 이 남은 국물에다 그냥 밥 딱 네, 넣어가지고 맞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도 어우. 거의 막 부서질랑 말랑. 네. 예, 그래서 꼭 뚜껑 덮어서 5분 이상 익히신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위에다 재료 올려서 하셔야 그리고 이제 감자가 들어가면 약간 전분이 나와요. 그래서 국물에 농도가 또 농도 생겨요. 잡으시네요. 그래서 국물이 알아서 저절로 걸쭉해지고 훨씬 이제 먹음직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아, 하고 이제 국물도 위에다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다리 조림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